저 진짜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플립 7 좋아요. 근데 폴드 7 이건요 물건입니다. 진짜 레전드예요. 특히 조합 필수니까 무조건 쓰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최근에 언팩을 한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각종 테스트는 물론이고 실사용자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과 장점들, 그리고 바이형 스마트폰 사용자가 넘어가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다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SKT에서 사전 예약하면 받을 수 있는 넘사급 혜택들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다음에 아무런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제 사비로 갤럭시 버즈 3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갤럭시 폴드 7을 꼭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외부 디스플레이인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이 메인폰으로 폴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이 외부 디스플레이 때문이에요. 이 폴더블 폰이라 하면 자고로 이 외부 디스플레이가 메인이고 이 내부가 서브인 느낌으로 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의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봐요. 그래서 기존 폴드 제품들을 보게 되면, 자, 이 폰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펼쳐서 쓰고 급할 때나 배터리 아낄 때만 이렇게 닫아서 사용해라, 이런 느낌을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전장만 하더라도 이 외부 디스플레이 비율을 보게 되면 세로가 너무 길고 가로는 작아서 이걸로 뭘 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런데 이번 폴드 7 정말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왼쪽에 전작과 비교해보면 세로도 조금 커졌지만 가로 비율이 훨씬 커져서 이제 살짝만 떨어져서 봐도 그냥 바형 스마트폰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검색 같은 거 할 때 타이핑을 해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오타가 거의 안 나요.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의 유튜브를 보더라도 좌우 필러박스가 아주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인 영화를 보면 딱 맞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화면을 전부 사용하는 느낌이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웹서핑을 하더라도 딱히 폴더블 폰이라는 이질감이 들지 않아서 사용할수록 만족도가 커지는 제품이에요. 폴드 7의 사용성을 극도로 높여주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 폴더블 폰 특성상 이 좌우 프레임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질감을 최소한 노력 덕에 큰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고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힌지입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힌지가 튀어나온 수준이 특별히 거슬린다거나 도드라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닫고 사용하는 경험이 아주 크게 개선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보더라도 힌지가 잘 티가 나지 않고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 같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액세서리인데요. 이 폴드 7과 자석 케이스, 그리고 이 자석 그립톡의 조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만족도를 주고요. 무조건 써야 하는 꿀템입니다. 어쨌든 폴드 제품 특성상 세로 비율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 사용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자석 케이스에 그립톡까지 붙이고 한 손으로 사용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좌측 상하단 빼면은 거의 한 손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그립톡이 없다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 범위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이건 일반적인 스마트폰도 비슷하죠. 근데 이 폴드 7과의 조합이 환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펼쳐서 사용할 때 나옵니다. 이거 진짜 미쳤어요. 만약 그립톡이 없다면 한 손 사용은 말 그대로 돈 버리는 짓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며칠 내로 100% 떨굴 수밖에 없는 이 무게중심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던 이 무게중심이 1도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냥 이렇게 자꾸 영상 보는 게 아니라면 조작할 땐 반드시 두 손 사용을 권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립톡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그립톡 사용했을 때 화면 오른쪽 반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단 손가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질 염려가 없고요. 이렇게 인터넷을 하더라도 보통 오른쪽만 터치하면 전부 사용이 가능하고, 인스타나 유튜브만 하더라도 오른쪽만 터치돼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처럼 왼쪽을 터치해야 한다면 당연히 두 손을 써야 하지만 이런 밝기 조절이나 와이파이 온오프 등의 제어창을 조작할 땐 한 손 사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 바로 이 갤럭시의 최고 장점인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길게 해서 토글을 띄운 다음에 조작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플을 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을 전부 끌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 손 조작이 거의 가능하고요. 이렇게 누워서 사용할 때도 너무나 편한데 걸어다니면서 조작할 때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딱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한 손으로 사용하는 그런 묘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폴드 7을 사실 분들은 무조건 이 조합으로 사시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무게 앤 두께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이 무게가 극적으로 가벼워지고 두께도 일반 스마트폰 수준으로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인데, 제가 이 폰을 받자마자 언박싱 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이건 내 메인폰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펼쳐진 상태로 잡으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잖아요? 이게 맞나 싶은 정도로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SKT 매장 등에 꼭 방문하셔서 한번 만져보시길 바랄게요. 우선 두께 같은 경우엔 폴드 1 대비 48% 얇아졌고요.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울트라 제품이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게는 215g으로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한 수준이고, 심지어 전체적으로 이 판판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일체감이 있고요. 이렇게 쥐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일반 그냥 바형 스마트폰 같습니다.
특히 제가 한 손 사용으로 열심히 한번 사용해봤는데 뭐 아이폰 16 프로나 프로맥스 사용자 혹은 갤럭시 울트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이질감 없이 혹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걱정은 1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만들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내부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내부 디스플레이가 폴드 제품의 아이덴티티인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기존 7.6인치에서 8인치로 0.4인치가 커졌거든요. 인치로 따지면 한 5% 정도 커진 건데 실제로는 비율이 바뀌면서요. 보시는 것처럼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11%나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다 새 제품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가운데 줄이 훨씬 작아졌고요. 그리고 화면이 좀 단단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 때는 훨씬 더 이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볼 때 랩톱박스가 생기지만 이렇게 외부 디스플레이 볼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같이 보면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당연히 쇼츠도 이렇게 뭐 시원시원하게 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어플은 바로 독서 어플이었습니다. 이렇게 리디 어플을 실행하고 한번 보시면 이건 뭐 그냥 끝입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쇼핑할 때도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무신사로 이제 옷들을 보다가 이거 내 스타일이 맞나? 괜찮은 건가? 이럴 때 그냥 화면을 펼쳐서 보게 되면 엄청 시원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내 스타일이 맞구나 혹은 아니구나를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서 큰 이점이 있었고요. 이 네이버에서 뉴스를 볼 때도 두말하면 입 아플 수준으로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제품 제 또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용하면 진짜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한 50대만 되더라도 눈이 좀 침침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것보다 좋은 제품이 없을 정도로 꽉 찬 화면으로 뭐 뉴스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동차에서 내비 역할이 제격인데요. 이 5개를 사용하고 펼친 상태로 내비를 켜면 그렇게 잘 볼 수가 없어요. 5번째는 퍼포먼스인데요. 이 전작가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를 확인해보면 점수 차이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납니다. 전작은 3714에서 폴드7은 6016으로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온도도 30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38도까지 올라간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도 발열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자, 긱벤치 6 점수를 보시게 되면 싱글 코어는 약 100 정도, 멀티 코어는 한 2000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개선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삼성 측에서는 뭐 이래저래해서 한 30% 정도 전작보다 성능 향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현존하는 모바일 게임은 다 쾌적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 갤럭시가 가장 취약했던 게 이 셔터렉이었거든요. 셔터렉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퍼포먼스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6번째는 카메라인데요. 이 메인 카메라가 2억 화소로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 폴드 시리즈의 카메라에 대한 아쉬움 요거를 크게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확실히 전작과 카메라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확대했을 때 해상도 차이가 크게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억 화소로 찍으면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확대했을 때 다 보이는 반면 1200만 화소로 찍으면은 거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초광각에도 AF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찍는 접사기는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7번째는 AI인데요. 이 갤럭시의 AI 기능은 현존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구글과 협업하여 제미나이를 기본적으로 넣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했던 매트를 가뿐하게 이렇게 청소를 시킬 수도 있고요. 설정에서 갤럭시 AI 들어가 보시면 진짜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 나우 브리프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나의 스케줄을 파악해서 브리핑해주는 AI 비서 역할 같은 건데 어쨌든 이 갤럭시 AI는 넘사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폴드7을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봤고 이제는 조금 힘을 빼고 가볍게 플립7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뭐 정말 다양한 플립들을 사용해왔지만 당연히 역대급 플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훨씬 커졌고 베젤이 진짜 얇거든요. 그리고 화면으로 정말 꽉 차 있어서 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로 바꾸면서 사용하셔도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이 그래픽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 베젤이 굉장히 또 줄어든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 플립7도 폴드7과 마찬가지로 가로비를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전작과 비교해보시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고요. 전작 대비 두께도 소폭 감소했고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힌지 두께도 좀 얇아져서 전반적으로 사용할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힌지 주름이 좀 감소됐거든요. 보시다시피 폴드7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조금 더 판판하고 단단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해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3D 마크 테스트 한번 해봤거든요. 전작보다 10% 이상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온도 관리도 전작은 41도까지 올라갔는데 플립7은 35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발열 제어도 잘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긱벤치 6를 보게 되면 싱글코어는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는데 멀티코어가 한 15%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작보다 성능이 좋아졌어요. 엑시노스 2500을 탑재했는데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이 폴드7과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카메라는 전작과 똑같고요. 굉장히 좋아진 점은 바로 배터리
배터리인데 전작 대비 배터리 용량이 300mAh가 증가됐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이 플립 시리즈 같은 경우에 제가 실생하면서 느꼈던 거는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닳아서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플립 7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폴드 7과 플립 7 둘 다 C2를 지원하고, 자, 이렇게 좋은 제품들 많은 혜택들을 받으면서 구매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알아볼 건 바로 SKT의 사전 예약 혜택입니다. 제가 가장 좋다고 봤던 게 뭐냐면요,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모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실용적인 혜택들 뿐이었어요.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정말 근사한 사은품들을 많이 홍보하거든요. 사실 그런 제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보통 추첨제 혹은 선착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SKT는 통 크게 모든 고객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준비했고요. 어떤 혜택들이 있냐? 우선 8월 내에 개통하는 전 고객 대상으로 티우즈와 티빙 3개월 이용권을 드리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티월드 매장에서 사전 예약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삼성 공식 인증 슬림 케이스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SKT 고객 대상 T 멤버십 프로모션에 들어가는데 TDA 더블 찬스, 오픈런, 퀴즈 이벤트 등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저는 이 해피아워가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매일 오후에 SKT 앱에 들어가시면 백미당, 쉐이크쉑, 뚜레쥬르 이 3개의 매장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뉴에 엄청난 할인폭을 제공하는데 막 50% 할인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월 7회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처 매장에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T 고객 감사 패키지가 있는데 기존 SKT를 유지하시는 고객분들, 그러니까 7월 15일 0시 기준 SKT 고객이신 분들에게는 8월 한 달 SKT 전 고객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무려 50% 할인해 주고요. 8월부터 12월까지는 SKT 전 고객에게 매월 50GB의 데이터 용량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T 고객 감사 패키지가 있는데 모든 고객이에요. 기변하거나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하거나 8월에서 12월까지 매달 3회 이 빅3 제휴사가 돌아가면서 50% 이상 역대급 할인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뭐 더블 스토리지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구글 AI 스튜디오 프로 6개월이나 윌라 3개월 무료 이용권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들을 모든 고객에게 준다는 게 이번 SKT의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잖아요. 금액적으로 엄청난 혜택이에요. 아마 타사보다 훨씬 압도적인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가입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폴드 7과 플립 7에 대해 아주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폴드 7의 커진 화면과 좋아진 비율, 그리고 얇은 두께, 너무나 가벼운 무게까지 정말 안 살 이유가 없는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메인폰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사용하면서 디테일한 후기를 다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1위 통신사답게 SKT 사전 예약하시면 티우즈, 티빙, AI 스튜디오 프로, 윌라 등 각종 이용권부터 공식 케이스나 T 멤버십 프로모션, 그리고 엄청난 혜택인 통신요금 50% 감면이나 매달 데이터 50GB를 추가로 주는 혜택이나 정말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추첨이나 선착순이 아닌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